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2번 정도 TNC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기회 되면 계속 참가해서 형제님들 말씀과 간증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직접 경험하는 북방 CBF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올 초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했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북방 CBF가 직접 경험하는 CBF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 정도 나눌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올해 요소화를 통해서 또 받았던 말씀을 또 청년들과 나눴고 그 말씀을 토대로 그 CBF를 해 나가는데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CBF 현황 소개, 계획 등 이런 부분들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요단강 안에 이 12돌을 놓고 또 나가서 12돌을 또 하는 어떤 요단강 자체의 어떤 메시지도 참 많은데요. 저는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론 레위 사람들이 그 먼저 건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여리고성, 아이성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영적으로 먼저 무장되어 있는지 또 제가 CBF를 맡게 된 어떤 내용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간사로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일꾼이 되자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 사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많은 그 일꾼들보다 제가 많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일, 또 진행되는 일은 저희 교회 장로님과 상의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청년들, 동료들과 항상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물론 지도자지만 이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이 언약궤와 함께 해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아주 큰 영적 메시지가 있지만, 근데 그보다도 먼저 이들이 먼저 했던 부분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거 참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부족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거나 또 필요할 때 저를 통한 성령의 인지하심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 그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아주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뭐 특별하진 않지만 또 대단하지 않지만 제 마음은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라는 부분을 CF 하면서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은 뭐 요단강의 그 영적인 의미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레위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건넌 이후에 바로 레위 사람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저 역시 일을 할 때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또 게으르면 안 되겠다. 주님의 일꾼은 먼저 나가고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가는 일꾼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청년 일꾼들에게, 동력자들에게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또 다른 따라오는 청년들이 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태도, 먼저 물에 들어가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야지 또 가나안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큰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이 바로 모임에 대한 어떤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 저희가 하고 있지만 직장인으로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하나님께 CBF를 처음 할 때도 가장 기도가 됐던 것도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 이 시간을 내는 게 생각 외로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훌륭하신 일꾼들 입장에서 기준에서는 참 이 시간 내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목요일마다 지금 학기마다 매주 시간 내는 거.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제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청년들 역시 시간을 내지 않을 거고, 뭐 저의 작은 이런 희생이 없으면 저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결국 일꾼은 뒤따라오는 자를 위해서 희생을 꼭 해야 한다. 뭐 큰 희생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CBF 한 지 이제 2년이 밖에 안 됐지만 또 제가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도 나눌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이 끊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첫 번째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 일과 결말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들의 약한 신앙일 수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바라는 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결말을요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물론 말씀으로는 약속해 주셨지만 물을 먼저 밟고 멈추면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먼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사항이요, 어떤 사항이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물이 꽉 넘쳤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제사장들이 물가에 잠겼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청년들에게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레위 제사장들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물가에 잠겼을 때 바로 문이 끊어졌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 넘쳤다라는 부분은요, 주석을 보니까 이 요단 강물이 넓이가 3, 4m, 깊이가 3, 4m고요. 넓이가 최소 30m에서 또 불어나면 1.6km까지 됐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말랐을 때는 이 정도 폭이었는데요. 1m 정도는 뭐 빠지지 않으니까 다 건너갈 수 있는데요. 지금 요단강의 상황은 바로 물이 넘치는 상황, 이 밑에 3.4m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물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 물이 없었을 때 이 언약궤를 맨 임재했던 레위 제사장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데요. 이 물이 끊어지기 전에 발을 먼저 담가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들의 신앙이 결국은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먼저 직접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이 3.4m고 물이 언제 끊어지니 물론 말씀으로 하셨지만 끊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 그 레위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결국은 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런 어떤 행렬을 통해서 약 200만 명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결국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다 건너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잘 아시겠지만 물에 들어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말씀을 늘 믿고 있고 제가 청년이니까 늘 교제를 해보면 다 알고 있는데 경험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실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공포, 또 희생, 또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믿고 흐르는 물에 먼저 잠겼을 때 물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제가 그 청년의 이제 CBF 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북방 CBF 청년들은 먼저 물에 들어가자, 먼저 고생을 하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해봐야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은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눴고요. 저희들 처음에 CF 만들 때 제가 올린 계획입니다. 여기에 제 개인 간증을 조금 넣었고요. 저는 부산에서 계속 포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었고요. 부산에서 청년의 교사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제 저의 직장상 개인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포항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북포항 교회. 저희 회사는 포스코 계열사로서 업무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회사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서 전성체행잼을 교회에 오기 전에 만나서 신유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북포항 교회로 이제 청구가 되었고, 이제 제가 포항으로 간다라는 어떤 계획을 기도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모임은 다르지만 전추행잼의 실험실에서 계속 제자로서 하고 있었고, 늘 큰일이 있을 때 이제 멘토이신 전추행님께 이제 조언을 하게 됐는데, 전추행잼이 제가 포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아마 시기가 좀 겹쳤던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CBF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제가 19년 8월부터 9월부터 형제님께 말씀드리면서 교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형제님이 이제 포항 지역에도 CBF, 즉 한동대라는 학교 또 만화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다. 가서 형제가 청년을 했으니 한번 섬기도록 기도해 보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장로님께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왔으니까 좀 쉬면서 그런 시기를 좀 이제 가져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6월 달 정도 돼서 전수 장로님께서 이제 건조해 주셨습니다. CBF를 이제 기도 가운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김소령 형제님과 이제 김평강 형제니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았던 것 같고요. 시작은 뭐 전성기님이라는 든든한 또 교회 장로님들이란 든든한 동력자도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뭐 여기 있는 계획들은 형제님들이 이제 알려주신 대로 이런 목적가 세웠는데, 사실 포항에 한동대 유명한 그리고 포스텍 포항공대가 있고 포항대학교 위덕 설림대가 또 있더라고요. 저도 포항에 있으면서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5개의 학교가 있고, 이 학교에 있는 청년들이 뭐 2~3명씩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년도 9월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물론 제가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청년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2000년
9월에 저희가 첫 모임을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 흘러가는 모습은 나중에 또 나오지만 4명으로 시작해서 청년의 교사형제님이 도와주시고 4명을 시작했는데 이 4명이 이 한동대라는 특수한 사항들 때문에 꼭 북한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3명은 본인들의 교회에 뭐 그 연결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회로 나가고 아니면 북방이제 오거나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모임도 다르고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 청년들과 친해지면 질수록 21년에는 이제 저희가 신입생 OT를 했는데 논란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총괄 CBF에서 신입생 OT를 열어주셨고요. 그때 세 명의 뭐 한 명은 복학생이지만 지금 3명의 신입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요때는 8명의 어떤 학생으로 시작해서 조금 크게 이제 가게 되었고요. 저희들 뭐 계획은 22년도에 저는 그 대학생 시절, 대학교 시절에 이 3분 전도란 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기독교 연합 동아리에서 저희들이 함께 했을 때 요거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자꾸 3분 전도하는 게 그 짜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청년들한테 실제로도 우리가 청직에 대한 어떤 일꾼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진다면 실제로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 하반기에 전도 이론과 실습을 교회에서 연습해서 한번 나가보자. 처음에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활성화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포항 CBF라는 북포항 CBF라는 곳이 청년회 안에 이제 소속돼 있고 또 크게는 북포항 안에 소속돼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하면서 사실은 CBF만 제가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하다가 21년도에는요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이제 사실 여기 있는 청년들을 다시 청년회로 데려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CBF 있는 청년들이 청년회 다 나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년회 교사형제니까 청년회 회장인 그 청년회장을 통해서 좀 요청을 받고 21년대는 같이 이제 청년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역하셨던 형제님은 교회 또 중요한 다른 부분을 맡고 있고, 제가 이제 청년회와 CBF를 같이 이제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고 있습니다. CBF는 뭐 형제님들이 의도하신 대로 양육을 위한 또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는 조금 구도자라든지 또 좀 미성숙하고 좀 잘 못 나오는 청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CBF는 철저하게 주제가 명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차이를 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 CBF 모임의 변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희가 올리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청년의 교사 형제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현동님께서 힘이 많이 됐었는데 여기 한동대 그 카페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여기 있는 그 승준 형제라는 형제가 연락을 취해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있을까라는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저의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4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들의 믿음을 제가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저희가 다 초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나오지 않을까 봐 저의 어떤 그 작은 믿음으로 걱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때는 10분만 했습니다. 10분 하고 우리가 나머지 50분은 교제하자. 그리고 카페에서 하자. 이렇게 청년들을 뭐 제 입장에서는 해유인서 초대겠지만 청년들에게 좀 부담 없이 다가가려고 좀 노력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에만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한 30분 정도 더 교제하고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될까?
감사하게도 이런 인원들이 좀 추가적으로 왔었고요. 이 가장 힘이 됐던 거는 여기 있는 청년회 회장이 와서 CBF도 같이 하겠다 선겨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이제 포항대학교 한동대 외에 있는 그 청년, 이 청년은 저희가 몰랐는데 따로 이렇게 오게 돼서 저희랑 연결이 됐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청년이 그 교회도 그렇고 CBF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걱정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비대면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비대면을 처음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비대면 하니까 친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한 것은 수칙은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CVF를 교회 정식 활동으로 좀 인정해 주십사 장로님들께 요청을 드렸고 그 장로님들이 이제 CVF도 교회의 하나의 어떤 예배처럼 인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수칙을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했던 거고 가장 큰 변화는 사실 하면서 이 포항대학교에서 이 구도자가 왔다라는 거. 그 제가 공유를 든 것처럼 그 구도자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 부분도 다음 장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저희 청년회가 맥스 한 15명 정도 됩니다. 교사까지 하면 16명, 17명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변동폭이 좀 있어요. 그 직장인들과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청년들 때문에 그럼 보통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CBF에 나오는 청년들이 8명에서 12명입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학생 청년들은 다 CBF에 나오고 청년회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계속된 걱정들이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변화를 통해서 채워주셨고 취업한 청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참가해 주었기 때문에 좀 더 힘이 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많은 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전주한 이제 또 이렇게 초빙을 했었고 저희들 기획에 또 뭐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김선호 형제님이라든지 또 다른 형제님들을 초빙해서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쪽에서 이렇게 좀 신경 써주셔서 저희 모임이 그렇게 방송도 하게 돼서 이때는 청년들이 다 왔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좀 청년들이 더 친해지고 또 응집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서 너무 감사가 됐고요. 사실은 오늘 하면서 가장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이 CF를 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저는 그 이점들이 아주 나중에 드러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작년에 이 한동대에서 이 주요병제가 우리 전민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교회에 지금 침례전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직 자매라고 부르진 않고요. 침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장로님들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이 복음교제를 하는데 이 청년이 와서 하나의 말씀을 교파교회에 전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더라고요. 들어는 봤지만 예수님이 무슨 역할 했는지 모르고 찬양을 참 잘하고 좋아하는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PPT 시리즈인데 물론 이걸 하면서 좀 업데이트 뭐 계속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제가 CBF 하면서 하나님께 포항 와서 과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청년의 교사 CBF 간사를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혼이 오면서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8번의 시간을 약 1시간씩 저희가 8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는 지금 여기 사진 찍은 사람은 이제 재용 형제입니다. 저희 청년회장인데요. 계속 같이 참석해 주었고요. 그래서 주요병제랑 재용형제, 그리고 제가, 말씀은 제가 하지만, 이 옆에서 이제 교제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CBF가 계속 돼야 되겠구나. 제가 계속 섬겨야 되는 이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오히려 뭐
민교는 저희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했지만 뭐 저희 세 명은 늘 민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귀한 말씀을 들어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회도 그렇고 CUF도 늘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계신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1세대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저와는 상황이 좀 다른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또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청년들은 다 알고 있고 청년들은 다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너무 뭐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년들이 와서 편하고 즐거워야지만 가는데 시작은 다 가야 하는 모임으로 옵니다. 부모님들 대부분 나오는 청년들은 어떤 부모님들의 강요는 아니겠지만 뭐 어떤 권유 또 강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한두 번 나오고 본인들이 이유를 만듭니다. 안 나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뭐 저만 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사항들을 항상 재밌게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청년들이 편하게끔 좀 제가 믿음이 약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그들의 어떤 존중을 하지만 굳이 어떤 뭐 성경책을 꼭 들고 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뭘 꼭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은 조금 아직 융통성 있게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청년들이 코로나도 그렇지만 학업 때문에 사실 이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가져요. 여기는 한동대 축제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처음 이제 캠핑 가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야간에 이제 모닥불을 피웠는데요. 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면 최대한 제가 그들의 어떤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좀 즐겁게 가져가자. 그래서 저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좀 즐겁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은 30분, 뭐 제가 20분 준비하지만 어떤 질문이나 교제하면 30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교제 아니면 이런 활동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생각 외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고요. 뭐 교제든 뭐 레크레이션이든 또 중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외부 활동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청년들 마음을 제가 다 모르지만 정말 목요일은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모임으로 좀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이자 저의 어떤 하나님 주신 저의 소명이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교회가 요 정도 있습니다. 북방 교회가 그래서 한동대가 여기 있고요. 여기 포항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여기 오면요. 약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걸려요. 버스 타고 오면.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돌아가서 태워옵니다.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 오고요. 그들이 핑계하시는 상황을 아예 안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청년들이라면 이걸 배우려면 너희들이 희생해서 와야 돼 라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고 그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간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들을 늘 픽업을 가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는 이렇게 회사로 왔을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뭐 30분, 40분 더 걸리는 일일 수 있지만 그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약속돼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포항대학교에 여기에 이제 자취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상황도 많고요. 카페로 가면 여기 근처에 이제 카페도 많이 갑니다. 청년들이 이제 바다 근처 카페 또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요. 저희들이 북방 CBF가 그렇게 큰 모임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의 동력 현황이 사실 제가 간사로 했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청년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모임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시작하게 하셨지만 물론 장로님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지만 결국 이런 여기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던 한주병제가 포항대학교에서 뭐 1학년 때 23살에 이제 1학년을 입학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입생들보다 다른 어떤 또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고 또 착하고 그리스도인서 간증이 좋기 때문에 이런 구도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장정한 학생도 참여 중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주요병제가 뭐 그런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 포항대학교에서 2명 정도 올 예정입니다. 저는 뭐 한동대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학생들 올 줄 알았는데 한동대는 이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동대에서도 이 제주환영제가 학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민교가 아직 자매로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불려지지 못하고 있지만 뭐 신분상 자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전민교 학생이 청년이 지금 공지랑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뜨거울 때고 오히려 CBF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밑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박지영제랑 한예영 자매가 청년의 회장이랑 청년의 총무인데요.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같이 픽업을 해줘요. 이제 인원이 1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 혼자 사기 힘든 부분들을 이들이 해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일병제랑 민교가 또 주한형제가 제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룹 공과라든지 이런 진행 또 도와주는 거 챙기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력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런 동력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모일 수 있고 8명, 12명 그 사이에서 인원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구도자도 보여주시고 또 놀랍게도 그 구도자가 구원받는 역사, 또 구도자가 또 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의 역할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부족하지만 또 청년들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활동은 뭐 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선세 장로님께서 또 교회 다른 장로님들께서도 저희들 지원이랑 뭐 기도 또 이런 의견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방 CBF가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지는 비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청직이라는 주제로 일꾼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듭난 이후에 모두가 청직이자 모두가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동시에 가져가야 된 건 이 즐거운 모임 사항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 CF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캠퍼스 내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 내 복음화가 다른 어떤 유능한 일꾼을 모셔오는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양육받는 청년들이 다 3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은사적으로 나눠줄 수 있겠지만 바로 3분 정도를 전도 직접 경험하는 북방 CBF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꼭 올해 계획을 잡고 있고 할 예정이고요.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들도 다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CBF를 통해서 캠퍼스 내에 CBF를 통해서 이제 학교적으로 보면 구도자라든지 청년들이 많은 학대가 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또 이게 분위기랑 모임 그리고 말씀에 깨닫게 되면요 회복하게 되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또 일꾼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아직 교수님이라는 어떤 직책이 없기 때문에 동아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떤 동아리라든지 팀 사역들 좀 커지면 바로 청년회장이랑 뭐 주요병제라든지 주한형제라든지 이런 저 앞선 형제들이 또 다른 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비전을 두고 있고요. 물론 지금 또 이제 나눠서 그룹 교제할 때는 청년들이 다 교제를 이끌어 갑니다. 저는 오로지 말씀과 진행적인 것만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뭐 메시지지만 결국 북방 CBF의 청년들은 직접 경험을 시켜서 또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뭐 하는 역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역사에 참여해서 그것을 청년 때에 한번 경험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CBF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해당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